그동안 포트폴리오 등에서 많이 언급했던 3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300일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이고 30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전략, 그 다음에 300일 이평선으로 어떤 종목들을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이란 매일 거래되는 주가의 흐름과 그에 대한 고점, 저점이 있겠죠. 그리고 거래량 등 이게 차트에 다 있는데 수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투자 판단이 이 차트에 다 녹아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가 흐름을 예측하거나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세 가지를 좋아하는데요.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터지거나 장대 음봉과 거래량이 터지거나, 그리고 300일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2. 그 중에서 오늘은 300일 이동평균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매매는 솔직히 이제 미래가 아니라 과거잖아요. 이제 과거에 사후적인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속임수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 초보자분들이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균값이 왜냐면 5일 이평선인 경우는 5일 평균이죠. 그러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평균값이 있을 것이고, 5일차의 평균값이 이제 300이 나오겠죠. 근데 6일차에 600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6일차를 평균하는 건 아니죠. 5일 이평선이니까 1일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200부터 600까지의 평균에서 400이 됩니다. 그래서 6일차에는 1일차 100을 빼고 2일차부터 6일차까지 거래를 평균을 하게 됩니다. 그 평균을 연결한 게 평균선이죠. 그래서 평균이 이동한다. 그래서 평균이 이동한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고요. 특정일의 가격 급등락은 고려는 하지만 특정 기간이 지나면 제외하고 최근의 가격 흐름만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은 5거래일, 300일 이평선은 300거래일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특징적으로는 5일 이평선이 경사가 가파르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죠. 그리고 보통 5일 이평선이라고 하면 5일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는 게 일주일이죠. 일주일이 5일이죠. 그리고 20일 이평선은 1개월, 60일 이평선은 3개월, 120일 이평선은 6개월, 240일 이평선은 보통 1년을 반영하게 됩니다. 300일 이평선은 대략 1년 2개월을 반영하게 되죠. 근데 굳이 왜 300일 이평선이냐고요? 저도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300일 이평선이 단지 이제 경험적으로 과거에 보면 120일 이평선이나 240일 이평선보다는 좀 더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가 높다는 거는 변곡점에서 이렇게 페이크가 많이 안 생긴 게 이제 신뢰도죠. 페이크가 많이 안 생긴 게. 그리고 일봉상으로 300일 이평선은 주봉으로 보면 60일 주봉이죠. 60주 선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차트에서도 어떤 추세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동평균선의 매매 활용은 이제 급등주 매매할 때는 5일 이평선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20일 이평선은 좀 단기 매매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사서 20일 이평선 깨질 때까지 들고 가다가 깨질 때 매도하는 단기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일 이평선은 수급선이라 그래서 보통 기관 외국인 큰 손들이 보통 깨는 가격이죠. 그래서 60일 이평선을 타고 있을 때는 굉장히 위에 있을 때는 굉장히 흐름이 좋다가 어느 특정 매매 주체가 크게 매도를 하거나 이러면서 추세가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60일 이평선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뢰를 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300일 이평선은 좀 더 장기적으로 추세선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쉬어가면 코스피가 요즘 많이 빠져서 한번 봤는데요.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주가가 300일 이평선에 접근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고 있는 흐름이 있을 때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한다고 봅니다. 시장이
여기서 지지받고 튈까 아니면 깨고 내려갈까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시점에서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좀 잠깐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 쉬어가기입니다. 다음 매매 전략입니다. 매매 전략 첫 번째 전략은 변곡점 매매 전략이고요. 300일 이동평균선에 접근했을 때 매수 또는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상승 추세에서는 접근할 때마다 매수를 해보는 거고, 반대로 이제 하락 시에는 접근할 때마다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격도 매매 전략이고요. 이격도 매매 전략은 이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서로 멀어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일 이평선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쟤 많이 올랐네 할 정도로 올랐을 때 비중 축소 또는 매도하는 거고, 반대로 이거 너무 많이 밑으로 흘러내렸다, 이제 좀 사볼만 하다 할 때 매수 전략 또는 비중 확대 전략을 쓰는 거죠. 이격도 매매 전략이 있고, 그냥 또 하나는 이제 추세 매매 전략이고요. 요거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나는 이 30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차트만 매매하겠다, 아니면 밑에 있는 건 안 하겠다, 보유 빼겠다, 이렇게 하는 흐름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고, 300일 이평선 상승 추세에서만 거래하겠다, 어떤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다른 기술적 지표들과 조합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때 300일 이평선도 이제 돌파를 한다. 굉장히 신뢰가 가죠. 왜냐면 300일 이평선만 돌파했을 때는 뭐 잠깐 올랐다 또 떨어질 수 있지 않냐. 근데 사전에 이런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있으면 뭔가 있구나, 이런 믿음을 더 높아지게 되죠. 같이 보는 겁니다. 펀더멘탈도 마찬가지다. 다른 기술적 지표 말고 펀더멘탈 적으로도 이 회사가 뭔가 뭐 최근에 물가 인상 이슈가 큰 호재인 것 같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차트도 좋아지는 거죠. 그럴 때는 좀 더 신뢰가 가게 되죠. 하지만 주의할 점들이 많습니다. 뭐 차트는 믿게 되면 이 주가 흐름이 되게 주가를 매매를 자제하게 되죠. 그러니까 뚫었으니까 사고, 아닌가 하고 팔고, 다시 뚫었네 사고 팔고, 그래서 매매는 잦아지게 되죠. 뭐 옛날처럼 뭐 수수료가 비싸지는 않으니까 뭐 매매 자주 해도 크게 타격을 안 입는다 하지만 일단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게 되죠. 그리고 이때처럼 이격도가 크게 벌어질 때도 이제 사볼만 하다 했는데 이 뭐야 또 깨졌네 하고 또 페이크가 자꾸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차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고를 할 만하지만 전적으로 믿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나 아니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만 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만약 300일 이평선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일단 현재 시점에서 300일 이평선이 약 2700에서 800 거의 800 되죠. 근데 지금 2200이 깨져 있고 이격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면 이격도 매수 전략이죠. 그러니까 배중 확대 전략이 됩니다. 물론 이제 7월 초에도 한번 페이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페이크는 페이크고 순수하게 딱 한마디만 하겠다 그러면 일단 비중 확대가 맞는 거죠. 다음에 요건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일 이평선을 최근에 하향 돌파했습니다. 거기다 펀더멘탈 상으로 애플에서 아이폰 14 증산 뭐 철회 뭐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요. 거기다 거래량도 좀 실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 자체도 흐름이지만 뭐 펀더멘탈하고 기술적 다른 지표들과의 콤비네이션에서도 좀 부정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일단 매도 전략이 맞죠. 페이크이길 바라야겠죠. 근데, 그죠?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이제 좀 반대로 이제 거래가 터지고 이 300일 이평선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흐름 타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최근 주시장 급락에도
주가가 견조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변곡점 매수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요 추세가 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어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 좀 불안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면 변곡점 매수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CJ질량뿐만 아니라 농심하고 오뚜기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펀더멘털상으로도 최근에 물가 인상 이슈와 함께 제품 가격 인상이 여기에 녹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앞에서 얘기했던 종목에 대한 의견이나 이거는 저 펀더멘털에 대한 제 생각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또 모두 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뭐 일목균형표나 아니면 다른 얘기들도 좀 많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